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K-팟스타 진행을 맡고 있는 조합원 불독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은요, 우리 이성기 씨가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행 토크쇼, 캐나다 이민을 꿈꾸시거나 취업, 그리고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방송이 어제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다운로드를 좀 일주일 동안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의 도전자는 8번째 도전자.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번째 도전자까지는 기존의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도전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원하던 그런 분들이 직접 출연을 좀 해주셨습니다. 라이브로 저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도전하는 팀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좀 해주실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제 옆에 8번째 팟캐스트 도전자가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기존에 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신데 앞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실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비야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방송이 그 프로그램 제목이 강점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방송을 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 방송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요. 일단 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요? 예. 예, 원 제목은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책이고요. 예. 한글판 제목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갤럽에서 200만 명 이상 각계각층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40년간 분석해서 예. 성격과 재능의 강점을 34가지 테마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네. 책을 구매하시면 책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20분 정도 테스트를 하면은 34가지 중에서 강점 5가지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순위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1위에서 5위까지 결과가 나오고요. 본인이 가진 강점 5가지를 알게 되고 그 책을 가지고 저희와 이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34가지 테마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예. 그 보통 34가지 중에 이 34가지를 4가지로 약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는 그 사고 관련된 테마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관계, 인간관계 같은 예.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테마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테마가 있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직접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 테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테마 중에는 뭐 전략, 분석, 뭐 집중, 뭐 행동, 복구, 뭐 관계자, 뭐 최상주의자, 뭐 이런 식의 테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테마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테스트를 받았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장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장점이 도드라지는 그 테마가 5가지가 순위가 매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로는 34가지를 다 알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낮은 5가지 가지고도 뭐 분석이 가능한데 저희는 일단 우선은 장점을, 강점을 가지고 강점 5가지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약점을 알게 되면 그럼 자기가 부족한 점을 좀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통 사람들이 약점에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매달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메꾸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약점 보완에 신경을 쓸 시간에 강점을 더 키워라. 그러면 더 본인이 강점이 더 부각돼서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실 건가요? 프로그램 포맷을 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통 초대 손님을 통해서 초대 손님의 테마를 저희가 일단 미리 리서치를 해가지고 리서치해서 그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직접 테마를 받고 그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록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궁금한 인물들이라든지 뭐 가상의 인물들도 가능하고요. 그런 가상의 인물도 가능한가요?
그냥 추측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이제 네네. 죽었지만 이 사람이 네.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추정은 충분히 가능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점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김용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루타 김용민입니다. 예. 바쁜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바쁜 중에 시간 내주신 분들은 우리 두 분이시고, 전 항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테스트도 하시고 많이 써주신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한 20분 걸리더만요, 보니까. 예. 뭘 그렇게 많이 걸려요? 모두 질문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이 질문이 잘 숙지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더만요, 보니까. 예, 스피드 테스트 같은 거.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 예.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대답하게끔 돼 있습니다. 직관적 답을 요구하는 거였군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김용민님의 강점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 들어보면서 정말 어떤 강점이 저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나 이런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강점 5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1, 2, 3, 4, 5위 중에서 5위부터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지적사고가 나왔어요. 지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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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적사고. 지적인 사고를 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뭐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예, 뭐냐면은 생각하는 행동 자체가 늘 돌아가는, 그러니까 두뇌가 늘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적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보통 음악을 틀어놓고도 뭔가 생각하고 뭐 시끄러운 데 가서도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늘 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시끄럽든 아니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불 켜놓고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자요 그냥. 자기도 하고 뭐 밖에서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그냥 뭐 생각함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적사고에 관련된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예시가 사실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그 공장장이자 과거 정치범 네. 조지혜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징벌의 차원에서 독방에 수감되곤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독방에 갇히는 게 싫지 않았다. 독방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 작은 공간에서 나의 인생, 내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족,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치 등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고독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든다. 야, 이 양반들 미아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정봉주 의원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이 양반은 독방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독방이 뭐가 힘든가? 혼자서 책 읽고 책을 뭐 여러 권 못 쌓아놓게 한다고 기다 보니까 뭐 한 서너 권 뭐 성경이나 이런 종교 경전 빼고 일반적으로 읽을 책들을 뭐 한 서너 권 정도 넣어준다나요? 서너 권 읽으면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 사색하고 좋은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이디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이디어 하면 저희가 일단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요.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인물상.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아이디어 그러면은 뭔가 굉장한 결과물을 딱 떠올리는 그런 머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어떤 서로 다른 사물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서 여러 사물들을 계속 매칭을 시켜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늘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시지?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디어라고 해서 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섬광처럼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네. 여러 생각들의 어떤 조합? 이 생각과 저 생각, 이것과 저것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네. 사고의 힘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이게 고민과 경험이 버무러진. 그래서 제가 무슨 아이디어나 혹은 그 발제안을 내놓을 때는 꽤 고민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이런 경우에 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 기분이. 예.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예. 날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미래지향이 나왔어요. 예, 미래지향 퓨처리스틱. 퓨처리스트? 예. 퓨처리스틱. 예, 퓨처리스틱. 퓨처리스틱. 예, 퓨처리스틱이라는 건데. 먹는 겁니까? 예. 이제 미래지향이라는 거는 좀 막연하게 저희가 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미래지향을 가지신 분들은 뭔가 우리의 가까운 또는 먼 미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는 거죠. 예. 약간 머릿속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상력도 풍부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그 시뮬레이션 해봤을 경우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가면은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좋은 이상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한 가지 예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 학교 행정 담당했던 직원 댄의 말을 일단 인용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음과 같이 말하길 즐긴다. 뭐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항상 선택의 자유,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특수학교, 재택학습, 인터넷 학습보다 서비스가 떨어진다.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분들하고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하고의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극명하게 이 진보 쪽이 아무래도 이 미래지향에 관련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서도 그 진보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학부모들이 투표하셨을 때 그 밝은 미래를 보고 투표하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표하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뭔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투표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경쟁 위주의 학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도 어찌 보면은 이런 그야말로 줄 세우기식 교육의 그 결과물 아니겠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그런 위기감이 솔직히 진보 교육감 13군데 당선을 불러온 요인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래지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좀 더 저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 서울 교육감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중이 원하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미래지향 강점을 가지고 계신 김영민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떤 걸까? 어떤 생각하시는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래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변성, 어떤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얄팍하게 좀 나갔거든요. 학생들 보고 너희들 10년 후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서술해보라.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쓴다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망상을 하는 것 같지. 야, 이 꿈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는 크다. 꿈 가지면 돼.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라디오 PD가 된 게 꿈이었거든요. 라디오 PD. 근데 정확하게 10년 후에 제가 뭐 하고 있느냐. 라디오 PD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통상 학생들의 꿈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직장, 딱 이제 매체명이 있죠. 매체명, 거기 다니는 게 꿈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 직군을 골라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쟁이 하고 싶다. 뭐 가수 하고 싶다. 뭐 그런데 가수를 하는데 꼭 SM 기획 들어가야 가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사가 없더라도 자기 어떤 음악 세계를 만들어서 대중과 호흡하는 게 즐거움이라면은 그 진짜 진정한 꿈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10년 후면은 50이군요. 50에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좀 빨리 낫고 예. 아니 근데 뭐 좀 뭘 물어보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미래지향의 이런 강점을 갖고 계신데 네. 김영민님 생각하시는 미래는 네. 어떤 미래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미래지향의 강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득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할 때 따라가면 될 것 같고 내용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미래지향이 강점인 분들의 특징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미래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설득력이 강한. 풀독형은 저 10년의 꿈이 뭐예요? 저는 일 안 하고 좀 여행 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악물고 벌어놓는 이유가 이제 50이 좀 넘고 50 중반쯤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묻지마고 하는 거. 그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어쨌든. 그거 다닐 것 같아요. 불독형은. 아무튼 그런 여행을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럼 이제 1위하고 2위가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네. 2위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전략이 잘 안 나오는 테마예요. 잘 안 나오는 강점, 드문 강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왠지 굉장할 것 같은 포스가 있는 테마가 사실 전략 테마입니다. 예. 제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예. 2위가 전략이죠. 무려 2위. 2위. 전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애가 잘 안 됐을까? 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내가 들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아니, 난리가 안 나겠구나. 첫사랑이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예. 전략이 없었어요. 저는 전략이 필요 없었어요. 첫사랑과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눈물이 전략이었는 걸로 눈물? 들었는데. 아니. 돈이 전략이었지, 돈. 돈이. 통장을 보여주고. 그러진 않았고, 예. 약간 농담이었는데, 여보 농담이야, 농담. 근데 이제 전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전략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후천적으로 노력과 자기의 성격과 이런 게 투영이 돼가지고 개발이 되는 그런 테마들이 많다면 사실 전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사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려받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제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좋은 거를 가지고. 아니, 조용기는 80만인데 우리 아버지는 1000명 안팎이었어요. 뭐 전략이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조용기쯤은 돼야 할 거 아니야. 무슨 8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8만은 돼줘야, 농담입니다. 아니, 조용기 봐봐. 아니, 무슨 왕국을 하나 건설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너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뭐, 뛰어나고, 그렇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감사합니다. 전략. 이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있으면서, 정말 주안점을 두고, 구상한 것이 바로 우리 지역협의회입니다. 지역협의회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미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또 불독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불독님이 경기 남동부, 지역에 또, 뭐죠? 직함이? 준비위원 중에서 지금 2인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공동 대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준비위원들을 지금 총괄해서 회의 주도하고 있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필이 형이 또 강화도에 또 좀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인천도 경기도 다 말아먹으려고 지금 이제 전략 테마를 간략하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예. 전략 테마는 당신이 혼돈에서 벗어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독특한 사고방식이며 세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시각이다. 이 시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복잡하게만 보이는 것으로부터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이나 뭔가 사건들을 예.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예. 그 단순한 것 중에서 굉장히 명확한 답을 얻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략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을 꼽아주신 것들 보면 진짜 과찬의 말씀인데 우리 아마 김호준을 상대로 이 조사하시면은 저보단 갑절은 더 이 분야에 있어서 돋보이지 않겠는가. 그분의 테마는 또 다른 구성이실 그렇죠. 것 전혀 같아요. 다른 게 나오죠. 굉장히 그 형이 다른 것 같아요. 저건 있어요. 겁이 많아. 겁이 많은 건 좀 있어. 없을 것 같죠? 쫄지 마!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그게. 나 같은 사람이 자기 도리어 형씨? 쫄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면 독방 써야 되는데 막 이러는 게 이게 웬만큼 그 왕가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 새 가슴인 사람들은 잡혀가면 안 되는데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난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 아니 솔직히 해서 얼마 전에 검사가 전화 왔어요. 그 애비나 딸이나 그 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검사가 대뜸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검사가 가지고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니요. 검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지. 수원지검의 박 검사인가 그런데 졸라 미안했어요. 그때 그 얘기 해놓고는 검사님 저 또 미안해요. 여기 보면은 전략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례가 또 예시되어 있는데 제조 공장의 관리자인 리암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나는 다른 누구보다 결과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를 보고 멀리 내려다보라. 내년 이맘때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게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 달의 수치에만 너무 관심을 쏟고 모든 걸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면 이건 조금 돌팔이다. 잘 들어야 돼. 네. 아니, 돌팔인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게 나는 출마할 때 내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낙선을 했단 말이죠. 그 대선 때 난 문재인 씨가 꼭 될 줄 알았어. 안 됐잖아. 이건 돌팔이다. 이거는 나는 앞날을 볼 능력이 없다. 이런 점은 하나 틀리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멀리 보는 게 아닐까요? 이게 또 맞는 것일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국정원이 선거 개입 안 했으면은 이거 됐겠어요? 박근혜가?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됐지. 또 김용민 막말 파번 8년 전에 인터넷 방송 그거 들춰내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겼을 거라고 여론조사의 추이상 보면은 그래요. 이게 가변적 변수는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간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놓여서 어떻게 했죠? 우리 한필이 형,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잘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 같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전국을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동호회 모임이나 뭐 각종 동창회나 뭐 이렇게 수많은 단체들을 제가 그 사이를 보고 만나보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 조합원들처럼 이렇게 열과성을 다하는 무슨 일을 하나를 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아니 계시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은 나날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협동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 서명도 받고 말이죠. 뭐 여러모로 이렇게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뭐 인간의 예지보다는 노력 또 열정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미디어 협동조합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 전망은 또 뭐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정치 전망을 하자면은 박근혜 정권의 그 레임덕은 순식간에 온다. 뭐 우리가 KBS의 길원영 사장이 무너질 줄 알았나?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난 그게 바로 이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1인 중심의 리더십으로 떠받쳐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십상이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정말 돗자리를 펴도 된다. 네. 이런 확신을 제가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1위를 네. 예, 1위는 회고. 회고. 예, 회고입니다. 오, 회고. 예. 뭐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돼 있고요. 이 기존 버전 책에는 이제 맥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회고가 이제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컨텍스트는 아닌가요? 맥락이라고 하면은. 예, 컨텍스트인데 이제 네. 그래서 맥락이고 원래는 예. 이제 책의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제 회고라고 다시 정정이 돼가지고 내용상은 이제 회고가 더 가깝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회고는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요, 과거를 통해서 뭔가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굉장히 약간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현재 일어날 일들은 이미 다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되풀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과거의 잘못된 예를 가지고 뭐 현재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미래지향이 있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과거를 보고 뭔가 미래를 보는데 조금 더 예. 이제 구체적이고 예. 또 넓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전략이 입원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서 제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풀이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회고에 관련된 내용의 네. 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시의 경우에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필 줄 모른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신 상대방의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한다. 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고향.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한 PD형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예. 인천 강화도. 예. 예.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 부모님이요. 예.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성격이 정말 띠에 맞게 호랑이 띠였고요. 제가 뭐 우리 부모님이 만난 연애담을 잠깐 소개하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서울 신설동에 살고 계셨거든요. 신설동. 예, 아버님은 강화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느라 유학을 오신 거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강화대교가 없었을 당시였으니까요. 강화대교, 그렇죠. 강화대교를 건너면은 연지연 곰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지연 곰탕이 그쪽에 예.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와서 유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엄마가 강한 성격이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38년 호랑이 띠시고요. 아버지는 39년 토끼 띠세요. 그런데 한 살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집, 그러니까 옛날에 한옥집이었기 때문에 그 앞마당 건너편에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한옥집에 달려있는 유리창.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잘생긴 남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친구가 거기서 하숙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깬 여사가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이 속여가면서 시집을 오신 거죠. 그 당시에 연상연하 커플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인데 엄마가 좀 동안이시거든요. 예. 그걸 또 해서 시어머니한테 5년을 속이다가 발각이 돼서 좀 고생 좀 하셨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결혼신고 하는 것도 두 분이 가서 직접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5년 뒤에 걸렸습니다.
그러시구나. 뭐 저기 그 김호준 씨 어머니하고 좀 많이 비슷하시네. 아, 그분도 김호준 총수 어머니가요. 김호준 씨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찔찔 짜고 있었대요. 그거 봐. 찔찔 짜잖아. 아니, 대학 떨어졌다고 찔찔 짜? 기분 나쁠 뿐이지. 근데 어머니가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울다니 이걸 도저히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문짝을 뽀개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 김호준 씨 어머니이고요. 또 김호준 씨 어머니, 김호준 씨가 대전 살았는데 그 옆에 그 양계장이 있었대요. 양계장 한 판, 계란 한 판. 이거를 통째로 후라이팬에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김호준 씨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는 거는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이런 만행을 저지르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간 좀 그렇습니다. 예. 제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고 아버지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좀 근엄하게 뵈시긴 하지만은 이 똥 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어디 수련회 가서 밥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똥 얘기를 자꾸 설교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신데 이 아버지.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김 PD님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지금 5가지가 나왔잖아요. 5위가 지적사고, 4위가 아이디어, 3위가 미래지향, 그리고 2위가 전략, 1위가 회고 테마가 나오셨단 말이죠. 그 회고가 잘 되는 거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뭐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 사람의 무슨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 등등을 예리하시네, 정확해요. 근데 정치인들의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하고 연줄이 다 있는지, 그건 다 알거든. 웬만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 요즘 신문 방송에 나온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략 그 배후를 내가 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테마를 좀 알고 나면요. 그러니까 지금 김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테마를 강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테스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이런 직업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령 뭐 회고가 이렇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의 직업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가능한데요. 이게 그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재밌는 거를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처음에 4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사고, 활동, 무슨 영향, 행동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5가지는 전부 사고에 해당하는 테마입니다. 5가지가 모두 사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하나씩 2개씩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뭐 4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몰아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김용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5개가 다 한 가지 한 가지에 쏠려서 나온 거고요. 그럼 저에게 없는 건 뭡니까? 지적 사고만 있으니까요. 관계도 없고 행동도 없고 영향도 없고. 행동은 있어. 근데 그래도 선거 운동 아주 잘했어. 막말만 없었으면 내가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다득표관이었겠는가. 근데 아마 행동을 안 하셨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 라디오가 나한테 맞는 것일 수도 있어. 한필형은 반면에 대중에게 자주 드러나는. 저는 이렇게 지금 팔자에도 그렇긴 하겠지만 역마살이 좀 많이 껴서 돌아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팔자에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고 그래서 직업도 우연히 또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뭐 하루에 200km 정도를 타고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시에 북한산에 와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남양주 별내에 갔다가 저녁에 촛불 집회 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일요일이 돼서 경기도 화성의 보육원에 봉사 갔다가 저녁에 여주 가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세월호 서명받는 거기 가서 동참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주말이 뭐 빡세게 돌아다니는. 아니 그 전주에는 전라도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 전주에 전라도 군산 갔다가 왔고요. 속초 갔다 왔고요. 강릉 갔다가 서울시청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대중들이 있는 곳을 갔는데 나는
그거 잘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라디오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떠들어서, 그, 반응이 오면은, 거기서 즐거움 찾고 그렇지. 내가 뭐, 한 수천 명 앉은 자리에서 뭐 얘기하는 거, 아유. 예전에 그 낙검수 할 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 예, 힘들어. 근데 뱃살 감추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테마 중에 이 추천해주는 같이 일하는 분이 이런 테마가 있는 게 좋다. 이분은 이게 강하니까 이런 분이 보완해주면 좋다라고 이제 추천해주는 테마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중에 3가지가 같은 테마가 나왔거든요. 추천해주는 테마 중에. 그 테마가 이제 행동주의자 테마입니다. 행동주의란 테마인데 아마 불독님이 혹시 행동주의가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제가 테스트를 할 경우에 할 경우에 행동주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같은 만약에 이렇게 직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PD님하고 저하고 지금 진행자로서 이렇게 만나 있잖아요. 두 사람을 동시에 테마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강점이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강점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강점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면은 1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600만 명이 했을 경우에 한 100만 명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오늘의 운세가 1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34가지 중에 5가지를 맞춰야 되고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맞췄을 때 뭔가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확률이 같은 게 나오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강점의 5가지 중에 회고와 미래지향, 아이디어 이 3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을수록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 다른 행동적으로만 나오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게 원래 이 5가지가 나오면 그 5가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 4가지가 갖고 1가지만 달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그 김용민님 테마 5가지 중에서 전략 테마가 그 노영민 씨도 있으세요. 겹치는 게 지금 하나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강점이 있지만 그 나머지가 지금 다르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동조합이면 안 됩니까? 제일 좋은 조합이 협동조합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궁합이랄지 이제 어떤 협업에 있어서 좋을지 어떨지는 사실은 그 두 사람의 테마를 같이 봐야 하죠. 그래서 뭐 같은 테마가 있다고 좋다거나 뭐 상충된다거나 충돌이 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과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테마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라는 거를 같이 두고 봐야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2개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두 분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테마를 아는 경우에 사실은 저희는 오늘은 한 분의 테마를, 한 분의 강점만 보지만 원래는 이게 조직에서도 쓰입니다. 조직에서도? 예.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모여서 팀이 되고 팀이 모여서 더 큰 회사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점에 관련된 분석은 조직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할 때 쓰는 회사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전체 50명의 엔지니어들을 전부 이 테스트를 한 후에 한 명씩 너는 어떤 거를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으니 한 명 한 명씩 전부 자세하게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할 정도로 오히려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강점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테스트를 받으면 잠재 능력을 찾아낼 수도 있을까요? 이게 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알려주셔야지, 강점이 있다. 강점이, 그거를 써먹을 게 뭔지.
궁금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행동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나와 있다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앞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에 참가하셔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에게 어디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해결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나가서 이런 일을 해결을 해라라고 누군가 주문을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안 돌아가는 조직들이 그런 인력 배치가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님 같은 경우는 사고로 똘똘 뭉친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떤 행동주의자, 성취주의자 이렇게 불독님처럼 정말 발로 뛰고 몸으로 정말 행동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의 조합이 저희가 이제 오늘 뵙기로는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자가 꼭 같이 있어야 하고 행동주의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예. 어떤 거죠? 어떤 거? 나의 이제 사고를 담당하시는, 내가 이제 사고 영역을 담당하시잖아요. 예. 나의 사고 없이 예.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일을 저지를 때. 예.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지만, 예. 그렇지만 그래도 참을성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꿋꿋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행동주의자들이 이분의 사고와 함께 사고주의자들하고 사고하는 함께 사고와 그래서 함께 아까 움직이셔야 왜 되는. 비슷한 테마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공이 많으면은 뭐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역할에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일단 그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딘가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곳은 분명히 강점이 발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강점 분석한 어떤 사례들 중에 완전히 두 분이 거꾸로 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봤어요. 한 분이 굉장히 기획이나 전략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 능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어떤 실행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 갑자기 나오는 일, 막 갑자기 어디 뛰어나가서 뭐 그 일을 땜빵을 해야 된다든지 막 마감을 해야 된다든지 계획이 없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보직에 계셨던 다른 이전 분이 굉장히 실행을 잘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갑자기 나온 일이라도 꼼꼼하게 다 메꾸시고 완성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어요. 나는 마케팅 일이 잘 맞는 것 같아.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옮기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때 강점 테스트를 같이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 어떤 안을 내고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셨죠. 사실은 이 두 분이 딱 자리를 바꾸시면 아주 각자의 일에서 잘 만족하시고 잘 하실 수 있는 그 두 분이었는데 그런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강점 보시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뒤바뀐 경우군요. 그래서 강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다.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가 이제 진로를 고민한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이 테스트를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기획하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로 그런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다른 분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름을 모르고 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아니, 되지 쟤는 왜 않아. 맨날 책상에 앉아 있어? 어? 뭐야, 우리는 맨날 그 족뱅이나 치고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의 강점이 그런 행동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항상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 팀에 있었다고 해요. 항상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하고 앞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일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아, 왜 저렇게까지 갸웃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중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성 강점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해. 정말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정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라고 그 사람을 독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저게 저 사람의 에너지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좀 전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점점 져가야 되는데요. 혹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위대한 나의 발견? 이 책 제목이 위대한 나의 발견인가요? 강점 혁명입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 책을 만약에 우리 청취자들이 구입을 하시면 본인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나요? 그게 책 안에 보면은 뜯어야 돼. 일단 뜯고 펼쳐본 다음에 그 인터넷 접속하는 사이트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디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이렇게 넣으면은 뭐 몇 가지 신상 정보를 넣고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요. 네. 그래 놓고 한 100몇 가지 그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푸시면은 그 되고. IQ 테스트나 이 감성 테스트 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렇게 빨리 넘겨가는 건가요? 한 문항당 20초가 넘어가면 빨리 해라. 하는 그럼 그 테스트를 끝났어요. 그럼 분석은 어디서 받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본인이 뭐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주위에서 오늘 이제 K파스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주셔야 이게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 이거죠.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말을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송이 사실 처음이라서 네네. 서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해보시고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이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좀 재밌는 일을 같이 많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옆에. 네,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강점을 또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런 해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많이 받아주세요.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조직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강점이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롤을 맡길 수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면 당신은 마케팅, 당신은 맞습니다. 홍보, 당신은 경영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그 롤뿐만 아니라 예. 조직은 사실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움하면 좋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계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팀의 강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 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강점이 적합한가. 우리가 굉장히 어떤 기획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한데 너무 어떤 실행에 치우쳐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어떤 새로운 인력을 영입할 때 그럼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될 인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팀의 어떤 방향을 도모할 때도 좋은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게 도움이 테스트를 됩니까? 하고 이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커플들 간의 강점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플 한 분이 그 강점 5가지가 나오면 다른 어떤 이제 배우자분이나 만나시는 분을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강점이 이 사람한테 없을 때는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크고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강점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게 강점이고 그게 그래서 달랐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도 없고 왜곡하지 않잖아요. 또 둘이 어떤 유사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나도 너도 이제 이만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이렇게 오손도손 잘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커플 간의 궁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커플 간의 강점의 조합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귀거나 결혼하면은 언젠간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측도.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종의 궁합인가요, 그러면? 그 둘 간의 사이를 보면 꼭 그게 남녀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이의 궁합. 동업자로서. 동료로서의 궁합. 또 상사, 부하 직원 간의 궁합.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부하 직원이 전략이 있는데 미래의 지향 이런 강점이 있는데 상사나 사장님이 없는 경우 굉장히 이제 일하는 사람이 답답해지죠.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수용해주고 많이 들어주고 따라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자기는 전략도 없고 뭐 전혀 미래지향적인 시각도 없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진짜 문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이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아마 주위에서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완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강점 중에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에 요구되는 강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을 밑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혹은 개인화라고 부르는 강점이 필요합니다. 그 강점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떤 매니저 한 분은 고백하셨어요. 나는 이 개인화, 개별화가 없다. 그래서 밑에 100명이 있는데 직원이 100명도 팀장급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이 팀장과 저 팀장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될지 사실 내가 감을 못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직에서 특히나 여러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이끌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구되는 그런 강점이 개인화,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강점혁명 이렇게 지도해주고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테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테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별화.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간파하는 이제 그게 개별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개별화가 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의 대가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그를 자주 성공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도전하셨지만 그 자신감 있게 하신 것만큼 다운로드 횟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송 그리고 이 감정 상담 요 코너가 우리 청취자들에게 각인되길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